그날 밤 박성근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박성근 씨 올해 73입니다. 오랜만에 큰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손자 녀석이 뛰어다니고 며느리가 주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집 안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전세가 올라서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성근 씨는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박성근 씨는 불도 켜지 않고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 돈을 주면 나는 뭘로 사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했다가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아버지가 너무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항상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지막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돈을 밝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품위 있게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박성근 씨가 그날 밤 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근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보탰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엔 노후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박성근 씨에게는 전부입니다. 그 돈이 있는 한 스스로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식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 한마디 이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줘야 하나? 안 주면 불효소리를 듣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인색한 건가? 저게 내 자식인데? 이 생각들이 밤새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성근 씨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재풍입니다. 이재풍은 퇴직하던 해 집을 정리해 자식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내 자식인데 뭘 하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이재풍은 허리가 나빠졌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처음엔 자식이 흔쾌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2번, 3번이 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빠듯해요. 이재풍은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끊었습니다. 아파도 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성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근아, 돈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이것이 돈을 잃은 노후의 실제 풍경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픔도 참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도 사라집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의 눈치를 보며 남은 생을 조용히 버티게 됩니다. 노후의 돈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나를 나이게 해주는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패를 지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첫 번째 지혜에서 그 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괴롭힌다. 이 말을 지금 박성근 씨의 식탁 앞에 놓아보겠습니다. 왜 박성근 씨는 아들에게 아니오를 말하지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 주면 나쁜 아버지가 될까봐. 이것이 전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승인 욕구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본능. 이 본능이 노후에 가장 위험한 덫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욕구가 동력이 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어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이 욕구가 역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려고 정작 자신을 지켜야 할 돈을 내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완성이라고. 박성근 씨가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평생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전세 보증금까지 보탠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좋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방향입니다.
스스로 서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짐이 되지 않는 부모입니다. 나무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나이 든 나무는 꽃을 많이 피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뿌리가 깊어야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노후의 돈은 꽃이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자식에게 보여주려고 피워내는 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 조용히 내리는 뿌리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저녁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내가 자식에게 이미 해준 것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전세금, 용돈. 그 목록을 축 써 내려가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해줬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나를 지킬 차례라는 것을. 두 번째 지혜.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장 외면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사라졌을 때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없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냉혹한 진실이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상처받지 않는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박성근 씨의 친구 이재풍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돈이 있을 때 자식은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왔고 생일을 챙겼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전화가 줄었습니다. 이재풍이 먼저 연락하면 아버지 요즘 바빠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재풍은 처음엔 분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이 분노입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체념이 왔습니다. 자식도 살아야 하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겠지.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이것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곳에 머물고 부담이 되는 곳에서는 멀어지는 것. 이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대신 스스로를 지키라고. 돈이 있는 박성근 씨는 자식이 찾아와도 당당합니다. 자식이 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내어준 순간부터 자식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박성근 씨의 하루를 좌우하게 됩니다. 전화가 오면 기쁘고, 전화가 없으면 서럽고, 찾아오면 살 것 같고, 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방패가 없으면 감정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돈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지금 자식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나 때문인가, 내 돈 때문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이미 답입니다.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을 직면하는 순간 비로소 나를 지킬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 돈을 지키는 것은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지키는 데는 항상 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돈을 지키는 것은 용기의 문제입니다. 박성근 씨처럼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돈을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목 없는 돈은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돈을 요청할 때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 좀 빠듯해서요 는 이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 하나만으로 불필요한 지출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부모의 돈이 자식의 첫 번째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내 지출을 먼저 정합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파악하십시오. 병원비, 약값, 식비, 공과금. 이 금액을 먼저 정해두면 남은 돈이 얼마인지 보입니다. 남은 돈이 눈에 보여야 줄 수 있는 돈과 줄 수 없는 돈이 나뉩니다. 이것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익힙니다.
자식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내가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런데 아버지도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이 돈은 그걸로 써야 할 것 같다. 이 말에는 자식을 나무라는 것도 없고 아버지가 인색하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조용히 전할 뿐입니다. 거절은 차갑고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반드시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돈은 지키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이 문장을 종이에 써서 지갑 안에 넣어 두십시오. 이 돈은 나의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이 돈을 요청할 때마다 지갑을 열기 전에 이 문장을 한번 떠올리십시오. 이 짧은 문장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닻이 되어 드릴 겁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박성근 씨는 오늘 밤 다시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더 이상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내 돈이 있는 한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조용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충분히 해준 부모에게 더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둘째, 돈이 사라지면 관계의 온도도 변합니다. 이것은 냉혹한 진실이지만 이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방패가 있어야 감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지키는 것은 기술입니다. 명목 없는 돈은 주지 않고 내 지출을 먼저 정하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익히는 것. 이 세 가지가 노후 자산을 지키는 실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 통장의 돈은 나를 위해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손자를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돈이 여러분 것이어야 합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병원비여야 합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내일이어야 합니다. 방패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드립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돈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흘린 땀의 증거이고 남은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절대 내려놓지 마십시오. 노후의 돈은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답게 살기 위해 조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은 늦은 것이 아니라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